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유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중력에 대한 문제를 몇 개 더 해보자고 했지만 뭐 굳이 그래서 우리 보면 유체를 보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는 흐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뭘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를부터 시작했죠? 제일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죠. 일직선 위에서 질점의 운동. 좀 복잡하게 2차원에서의 운동, 3차원에서의 운동, 그 다음에 점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있는 경우, 세 개 있는 경우,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경우, 우리 이런 경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물론 이제 점점 물체가 많아져서 입자의 수가 무지 많은 경우, 입자의 수가 무지 많은 경우는 어떻게 다뤄야 되나? 물론 그 입자들이 저 각각의 통계적인 성질을 보는 거는 뒤에 연력학에서 다루겠지만 우리 입자가 많은 경우, 그동안 우리 많은 경우 중에 한 예를 우리가 뭘 봤었냐면 강체를 봤었죠. 강체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물리적으로 말하면 그 물체 안에 이무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변하지 않는 물체, 딱딱한 물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는 지멋대로 변해. 지멋대로 변하는 유체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제멋대로 변하는 그런 액체나 기체를 얘기하는 거죠. 제멋대로 변하는 경우는 우리가 도대체 그걸 다루고자 하는 물리량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 점인 경우에는 질량 혹은 속도, 받는 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우리 유체의 경우에는 어떤 물리량을 가지고 우리가 다뤄야 하는가? 물론 그 다루고자 하는 양에 대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해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걸 적용하면 유체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그거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유체를 보면 먼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유체는 먼저 정의를 하면 유체가 표면에 접선 방향의 힘을 받을 수 없는 물질, 접선 방향의 힘이 생기면 바로 그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통에 단면이 있으면 물을 채워 넣는다고 칩시다. 물을 채워 넣으면 이렇게 요 위에 있는 수평면이 있죠. 여기 있는 맨 위에 있는 요 유체의 작은 조각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있죠. 자, 그러면은 유체의 표면이 이렇게 있을 수는 없나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힘, 그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 있는데 중력은 그거의 수직인 힘이랑 수평 성분의 힘인데 수평 성분의 힘이 있으면 이 힘을 받아서 바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힘이 없었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유체의 표면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그릇 모양으로 생기지만 공기와 닿아 있는 소위 자유로운 표면은 항상 수평면을 이루고 있다. 유체의 정의에 의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 우리 유체를 다루는 질량에 해당되는 거는 뭐를 보냐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 얼마냐. 그리고 것처럼 아주 작은 부피 델타 V 안에 델타 M이라는 게 있으면 델타 M을 델타 V로 나눈 거를 로, 앞으로 그리스 문자 로로 쓰고, 이게 균이라는 경우에는 일부분의 질량이나 전체 질량을 전체 부피로 나눈 거랑 똑같으니까 다한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요거를 한 다음에 델타 V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 모든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델타 V를 0으로 보내면 분자가 한 개, 두 개 있는 경우까지 가면은 로가 굉장히 많이 막 변할 텐데, 심각하게 변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델타 V가 아주 작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아주 많은 분자가 들어있는 경우, 거의 뭐 아보가드로 수만큼 들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작지만 그 안에 충분히 많은 물이 있는 걸로, 충분히 많은 분자가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유체를 다룰 때 사용하는 물리량이 밀도,
그 다음에는 힘에 대응하는 게 뭐냐면 압력.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힘이라서 역시 물론 단위 면적당 힘은 유체가 있으면 유체가 작용하는 수직 방향의 힘, 이렇게 그래서 유체가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 혹시 압력을 재는 이런 원통의 원판이 용수철에 이렇게 작용돼 있어서 외부에서 공기 분자들이 자꾸 때리면은 이게 이렇게 용수철이 줄어드니까 그 줄어드는 걸로 뭐냐면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면적 델타 A가 있으면 그렇게 나눠주는 양으로. 그렇지만 압력은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밑에 있는 면적은 스칼라고 요거는 힘은 벡터인데 압력이 벡터인가요? 가 아니고 항상 그 벽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만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벡터의 양이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 그 표면적의 수직인 방향만의 힘, 그걸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고, 새로운 양이 도입됐으니까 우리 항상 단위는 당연히 SI 단위를 쓰면 뉴턴 퍼 제곱미터, 차원은 뉴턴이 MA니까 M 곱하기 가속도에다가 길이를 또 나눠야 되니까 ML-S은 T-S 다음과 같이 되고, 우리가 흔히 1 뉴턴 퍼 제곱미터를 1 대문자 PA라고 쓰고 파스칼이라고 읽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파스칼을 기리기 위해서 쓴 건데, 원래 단위를 쓸 때는 소문자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읽고 파스칼이라고 읽고,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많이 들어보는 일기압, ATM이 기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를 쓰면 기압이 atmosphere야. atmosphere의 atmospheric pressure. 이렇게 어려운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요 앞에 요거를 따서 ATM 1기압 1ATM 1기압이라고 부르고, 그거는 약 10의 5승 파스칼 정도 돼요. 여기는 요 토르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역시 토리첼리 앞에 요 건데 다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써서 요거는 좀 이따가 수은 기둥을 높이가 760cm 되는 그건 왜 그런가 하는 건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선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거는 유체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물리량은 밀도와 압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체를 공부할 때 크게 유체가 정지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경우로 둘로 나눠서 봅시다.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물이에요. 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물이 있어. 그래서 물이 있으면은 우리 요 단면을 보는데 어떻게 할까? 여기가 수면이 y가 0인 원점으로 생각하고 이쪽이 플러스 여기서부터 y1은 음수겠죠. y1과 y2 사이에 있는 물 덩어리를 생각해 봅시다. 물 덩어리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작용하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겠지. 물이 여러 방향에서 다 작용하겠죠. 근데 우리 보면은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여기서 작용하는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일 테고,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위에 거랑 크기가 다를지 모르지만 같은 높이에 있으면 받는 힘의 크기는 같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왜? 대칭성에 의해서. 왜냐면 이걸 이렇게 뒤집어도 똑같아 보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 옆면에 작용하는 힘, 물론 옆면에 작용하는 힘은 항상 상쇄가 되고, 밑면에 작용하는 힘, 밑면에 작용하는 힘 F2, 윗면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 F1, 이 두 개는 상쇄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위에서 작용하는, 그래서 우리 자유물체 그림을 보면
이 물체가 여기 물덩어리가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 밑면에서 올리는 힘 F2와 윗면에서 누르는 힘 F1과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요 F2는 F1 더하기 mg. F1이 뭐야? 여기서 작용하니까 여기쯤에서의 P1은 대칭성에 의해서 y만의 함수겠죠. 왜냐면 y 다른 게 없으니까 P1A. F2는 P2에서 그래서 P2A는 P1A 요거 질량이 로 단면적이 A라고 하면 로 A 곱하기 높이의 차에다가 G를 곱하면 이게 바로 중력이 되죠. 그래서 양변에서 A를 없애고 쓰면 P2는 P1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y1이 0인 경우, 이 간단한 경우를 보면 y1이 0이라는 건 여기죠. y1이 0이고 그때 압력은 당연히 여기 공기에서 공기가 주는 대기압과 대기압을 P0고 y1이 P0고 y2가 h만큼 내려온 것. 여기 0, 마이너스 h죠. 마이너스 h 있을 때 압력을 P라고 하면 여기서 P는 P0 플러스 로지 h라는. 다시 말하면 대기압에다가 로지 h가 뭐죠? 여기다가 면적을 곱하면 높이가 h인 물기둥에 작용하는 중력이죠. 그러니까 면적을 곱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중력이죠. 물기둥이 작용하는 중력이죠. 여기 요만큼이 작용하는 물기둥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물기둥의 중력이고 대기압은 사실은 요 위에 있는 공기 기둥이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대기압에다가 요거를 계기압력, 절대압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차이는 조금 이따가 슬라이드에서 더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흔히 보는 U자 관에서 한쪽에는 물, 한쪽에는 기름을 집어넣는데 한쪽에 기름을 쭉 집어넣는데 기름이 물에 뜨니까 안 그러면 우리 가라앉으면 이상하게 주어질 텐데 뜨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그림이 물기둥은 요 기준되는 면에서 두 개가 같이 만나는 요 면에서 보면 물기둥의 길이는 높이는 L이고 거기다가 L 플러스 D가 기름 기둥의 높이라 이거예요. 이럴 경우에 기름의 밀도는 그래서 보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있는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같아야지 움직이지 않겠죠. 단면적이 같죠. 따라서 양쪽에 작용하는 압력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작용하는 압력은 요 소위 말하는 인터페이스에서 요점에서의 압력은 여기서 보면 P0 플러스 로 워터 GL 왼쪽에서는 똑같은 게 P0 플러스 로 모르는 로 X 곱하기 G L 플러스 D지 이게 같아야 되죠. 따라서 로 X G도 없어도 돼. L 플러스 D는 로 W L이니까 로 X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압력을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압력을 측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에 아까 토리첼리가 본 것처럼 수은 기둥을 한 1m짜리 정도 되는 거에 수은을 꽉 채워요. 요새 그런 거 안 하죠. 내가 혈압을 재러 병원에 갔더니 옛날에는 수은 혈압계가 있는데 요새는 중금속 이유로 전부 다 그 없애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수은을 1m 정도 되는 유리관에 꽉 채워. 그래서 손으로 막으면 안 되겠지만 막고 뒤집어
뒤집어서 이렇게 수은이 있는 탱크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수은이 쑥 내려와요. 왜냐 어떻게 되냐면 여기 경계면을 보면 여기서 작용하는 게 대기압이죠.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거는 여기 막혀 있으니까 수은 기둥의 압력이랑 같아야 되겠네. 그죠? 수은 기둥이랑 압력이랑 같아야 되죠. 여기는 물론 없다가 쭉 빠져나오니까 수은 증기는 있겠지만 거의 진공에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은을 꽉 채웠다가 뒤집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높이를 보면 P0는 수은의 밀도,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H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대기압이 1기압일 때 H가 높이가 760mm가 되는 게 1기압이에요. 그래서 우리 760mm HG 이거 혈압 줄 때 많이 쓰는 기호인데 우리 이거를 토르라고 부르죠. 다음과 같이 쓰고 물론 이거는 용기의 모양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여기서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결국은 여기서부터 높이가 중요하다는 사실만 알면 용기의 모양이 아무리 복잡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 요 탱크 안에 기체가 있는데 기체 안에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수은 U자관을 이렇게 여기 열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 길이가 높이가 H만큼 됐다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요 경계면에서 요 가스의 압력 주어진 압력이랑 여기는 어떻게 되죠? 로 GH에다가 대기압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측정한 거는 H이기 때문에 이거의 압력은 로즈 H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이거 잊어버린 거죠. 위에 대기압.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작용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전체 압력을 절대 압력, 그 다음에 측정 기계로 측정한 압력을 계기 압력이라고 불러요. 그 차이가 우리 무엇을 구하느냐에 압력을 측정한 게 무엇이냐를 보면 우리 그거를 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것 중에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정지한 경우 파스칼의 원리 갇혀있는 비압축성 유체 비압축 웬만큼 힘을 가해도 부피가 줄어들지 않는 유체란 뜻이에요. 기체는 안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액체는 그렇죠. 액체는 웬만큼 힘을 가해도 물론 약간 줄어들지만 우리 지난번에 탄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 했을 때 하지만 그 줄어든 게 거의 아주 작다고 하면 비압축성 유체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의 모든 부분과 유체를 담고 있는 그릇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전달된다 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우리 액체를 닫고 그 다음에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판으로 위를 딱 막아. 그 다음에 용기를 놓고 여기다가 납구수를 하나씩 올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의 압력은 처음에 이게 밀폐되지 않았으면 위에 공기의 무게가 있으니까 대기압이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딱 닫아놓고 위에 납구술이 없었을 때는 처음에는 P는 로즈 H죠. 근데 거기다가 대기압일 땐 공기의 무게인데 그게 아니라 그 납구술의 무게, 납구술을 계속하면 이게 납구술의 중력을 여기 면적으로 나누면 외부에서 가한 압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간에 압력의 차이는 외부에서 주어진 압력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외부에서 닫혀있는 유체의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항상 모든 부분이 똑같이 전달이 된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예가 뭐 치약 짜는 거, 방귀 뀌는 거, 좀 얘가 좀 지저분해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목에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배를 꼭 하임릭 머니버라고 해서 배를 콱 누르면 그 압력이 전해져서 음식물을 탁 튀어나오게 하는 우리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거를 보면 유압질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말은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우리가 뭐 브레이크나 뭐 이런 자동차의 브레이크나 이런 데서 많이 써요. 그 두 개가 면적이 달라. 한쪽이 AI 인풋, 바깥쪽이 AO예요. 그래서 여기서 FI라고 힘을 누르면, 그래서 이걸 DI로 누르면 이게 D0로 올라간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작용하는 압력 차가, 여기서 작용하는 압력은 혹은 단위 면적당 힘은 AI분의 FI. 여기 압력차는 당연히 여기도 압력차겠죠. 압력차는 A0, AO분의 FO. 그래서 나오는 힘은, 이쪽 힘은 FI의 다음과 같은 면적의 비율로 주어지는데, 왜냐면 압력차가 같아야 되니까. 이쪽에 AI가 작으면 이쪽 힘이 굉장히 크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작은 힘으로 굉장히 큰 힘을 나타낼 수 있어서 우리가 지렛대라고 흔히 부르는데, 다음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자동차 브레이크 그 안에도 기본적으로는 이 원리인데, 브레이크 페달을 조금 딱 밟으면 브레이크 페달에서 타이어를 확 세게 누르죠. 우리 그런 걸 쓰는데 그러면은 힘을 세게 넣으니까 좋네. 그러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동한 부피는 똑같아야 되죠. 여기서 내려왔을 때 여기랑 여기서 이 부피는 똑같아야 되죠. 비압 축성이니까. B는 AI, DI, A0, D0. 그래서 올라간 길이는 이쪽에서 밟은 내려온 길이의 A0분의 다음과 같이 돼서 요게 올라가면서 D5만큼 올라갔을 때 한 일은 이걸 전부 다 I로 바꾸면 FI AI분의 AO DI AO분의, 그래서 이게 이렇게 캔슬이 돼서 상쇄가 돼서 똑같다는, 한 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그만 힘으로 많은 거리를 움직여서 큰 힘으로 조그만한 거리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의 변화는 없지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유압 지렛대를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른 원리를,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